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즉 삼성에 대한 공격이 정말 심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삼성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당하고요. 부회장은 구속까지 됐는데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예. 뭐 분식회계라고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예. 이게 원래는 미국에 하려다가 예. 국내에 상장하면서 문제가 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네. 예, 맞아요. 그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죠. 네네. 뭐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 유망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유망 사업인지야 뭐 당연히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아마 2007년도에 제가 알기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와 반도체와 네. 같은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2012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지금 분식회계냐 아니냐를 놓고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네. 이게 뭐냐면 2016년 11월에 네. 상장을 해요. 네. 그 국내 기업, 국내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네. 그건 원래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우리의 이제 여기 금융위원회 쪽에서 거기 하지 말고 여기 해라 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하느라고 적자였어요. 네. 그래갖고 나스닥 상장이 안 되는 것을 이런 유망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 코스닥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에 2015년 12월이죠. 네. 그때 이제 회계 인식을 새롭게 해요. 이전엔 적자 상태였다가 그 1억 9천? 1조 9천이죠. 1조 9천에 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해요. 영업 외 순이익이. 네. 그게 이제 그걸 놓고서 이게 분식회계가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분식회계는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매출을 늘리거나, 그죠? 네. 허위로. 아니면은, 이제 비용을 줄이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뻥튀기 하는 거죠. 네네. 분식회계라는 말이 굉장히 그 말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영업 외에 이제 이득이 났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그 이득을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뭐였냐? 그게 바로 그간에 이제 쭉 투자했던 그 내용이 그 시점에서 2015년 말쯤 해갖고, 우리나라하고 유럽에서 제1, 제2의 말하자면 그런 복제약품인데요. 네. 그게 승인을 받아요. 아, 수익이 많이 됐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있었어요. 네. 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금 사실 원래 계획했던 건 바이오젠이라고 미국의 유수의 바이오 산업하고 이제 합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처음엔 꺼렸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분 비율로 굉장히 작았어요. 경영 참여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쪽이 굉장히 지배력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회사로 시간에 쭉 인식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이제 시밀러라고 하는데 바이오 시밀러약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뭔가 이제 그 유망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콜 옵션을 줬어요. 네, 바이오젠. 콜 옵션. 예, 네. 콜 옵션. 그래서 그 바이오젠 쪽에서 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회사는 관계회사로 바뀌고요.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자산 가치는 미래 가치로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분식회계 했느냐 여부를 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의 증선이 왜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상장할 때는 문제 없다 그랬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금감원도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냥 문제 없었던 게 아니었고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분식회계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제 없다고 했었어요. 아. 예. 두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네. 문제 없다고 했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고 이제 평가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갑자기 문제 있게 됐어요. 아, 그래서 네. 검찰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컴퓨터 안에 무슨 파일이 있네 없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저는 의심스러운 게 삼성바이오가 굉장히 잘 나가지만 또 국내에도 몇 군데 이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예.
그게 또 뭐 정권과 결탁되면서 뭐 이쪽을 압력을 넣기 위해서 삼성을 죽이게 한다. 또 삼성의 지배 구조를 갖다가 끊어놓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예. 계속 이런 공격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산 평가로 하면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였어요. 아, 굉장한 거죠, 그러네요. 거기가. 근데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현재는 분식 회계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쯤에 그때 이제 작년 5월이죠. 그때 이제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2018년 5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상장한 이후에도 참여연대 그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여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네. 문제 없는 거로 됐다가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그게 보면 그게 언제냐? 2018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대해서 그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바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현안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청탁도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나요. 예. 그리고 그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죠. 예. 그죠? 그 이후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삼성 때리기. 아, 삼성 그죠? 때리기. 그 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에 삼성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예. 뭐 정유라, 문제부터 포함해가지고. 저자들이 볼 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본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엄청난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아.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항소심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현재 대법원 사건, 그리고의 전제가 된 항소심에선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거기 의결권해서 도와줬다. 뭐 그런 구도였잖아요. 아, 예. 그죠? 그건 이제 무죄가 났는데. 그렇죠. 그 청탁이다. 그건 유죄예요. 유죄로 올라갔어요. 유죄로 올라가는데 이재용 부회장 건은 그 부분이 무죄가 나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상당한 문제로 제기가 됐죠. 이 정권의 어떤 출생의 어떤 근원 같은 거죠.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기되는 사안들은 이제 분식 회계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2018년 5월에 금관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의적 분석 회계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어린이날 회합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는데 예.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쪽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증거인멸 바닥에다가 예. 뭘 숨겼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컴퓨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파일에 예. 노트북을 갖고 갔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두 가지 나오고 굴레로 있으니까. 가고 있어요. 분식회계인지 여부. 그건 사실 좀 뒤로 갔고요. 원래 그 수사의 본류는 그쪽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되고 그 삼성전자 부사장들한테 대해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는 영장 기각이 됐죠.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증거인멸을 했느냐 여부에 관한 걸로 지금 이제 이번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네. 아, 이거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예. 만약에 이 건으로 해서 다시 구속이 된다면, 예. 삼성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이 정권에 또는 이 정권과 관련된 그런 적폐,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아.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검찰에서 수사 흘리기 작전, 네.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예. 소위 이제 친정부, 그 다음에 좌편향 매체들이 막 그런 보도를 하죠. 예. 무슨 폴더가 지워졌다? 그 폴더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 대표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있다. 그 시기가 이전이었다. 적자에서 흑자로 인식하기 이전의 시기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로 이 분식회계에 관여했을 거다. 심지어 이제 증거인멸에도 관여했을 거다. 이런 걸로 해서 이 회장 부회장을 정조준했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 정권에서 적폐 수사하면서 참으로 이 불법적이고 잔인한 바로 그런 수사의 모습인 거 그대로예요. 그게 그대로 지금 이제 나왔었고 심지어는요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뉴스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이 회장 부회장
지금 서로 판결이 상충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심리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 황당한 보도예요. 그러니까요. 법조인 입장에서 말이죠. 공개 변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 이제 그런 경우 외에 그 비공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했다는 보도 나 처음 봤어요. 와. 아마 이거는 이제 관련되는 사람, 아마 특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일부러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냥 아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유포시키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에 유감 표시를 하고, 이로 인해서 회사와 이 투자자들이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사실은 적폐 수사에 대해서 참 그간에 한 4분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뭐 엊그제 돌아가신 분도 네. 있긴 하던데, 그렇게 지금 그야말로 생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일환이죠. 뭐 이제 재벌 때리기 일환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의장을 생각하니까 지금 예. 언뜻 생각나는 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게 되면은 연기금을 동원해서 경영권 관리한다고 네.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면 네. 삼성도 뭐 그냥 다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 사례가 바로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니까. 예, 바로 그 경우를 예. 봤죠. 이렇게 뭐 불법을 저질러서 구속됐으니까 예. 이거 문제가 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은 공중분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그리고 예, 포트라인 세우기가 지금 뭐 그 기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10몇 번 뭐 네. 기록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게 더 기록인 것 같아요. 19번이에요. 19번. 예, 앞부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업 때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좀 이상한 게 드루킹 사건 있죠. 네. 드루킹 사건을 보면 이 비슷한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재벌 해체를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재벌 해체의 방법 중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제 연기금, 연기금의 이걸권 행사를 통해서 이 경영권을 교체시키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삼성 죽이기, 뭐 삼성 때리기, 이런 부분들도 그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큰일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네요. 예. 다고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고 연기금이 가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노조가 참여하면서 예. 삼성은 공중분해된다. 예. 아,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좌파 정책, 좌파 독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독재에 대해서 왜 독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이 특정 세력과 특정인이 지배하고 그 반대로 허용하지 않으면 독재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좌파는 뭐예요? 좌파는 바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예. 시장을 관리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우리 헌법에는 개인과 기업의 이 자유에 대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그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사형기업,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니 뭐 전쟁이나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경영에 그렇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여하는 거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건 대놓고 그야말로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영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적폐 수사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국가가 이 시장에 나아가서는 이런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뭐였어요? 페이스포츠 미르 재단에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출연하도록 네. 강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탄핵 사유의 내용에는 보면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 탄핵 사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대북 사업에 이제 끼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아. 그죠? 아니면 이제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뭔가 퍼붓기 이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좀 안 듣는다. 근데 이게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뒤에서 치고 뭐 연기금 문제로 그 다음에 이런 삼성바이오에 관한 그런 문제로 제기를 하면서 분식 해결했다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을 했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결정적인 거. 뭐가 결정적이냐? 삼성의 그게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다고 하잖아요. 네.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언제였냐를 보면 돼요. 그건 2015년 7월부터 해서 9월에 끝났어요. 네.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분식회계로 적재해서 흑자로 했던 시점이 언제냐? 언제일까요? 이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앞이어야죠. 그죠? 그렇죠. 뒤에 그 이유죠. 뒤에 2015년 11월, 12월 그때 바로 회계 인식을 해요. 아. 상장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일을 그야말로 지금 손바닥으로 이 하늘을 가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리고. 손가락으로. 예. 근데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반박들을 안 해요. 아. 참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삼성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괜히 이제 괜히 뭐 안 좋은 얘기 들을까봐. 친기업 친기업적인 친재벌. 예, 예. 친재벌적인 예. 근데 사실은 사실이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렇게 예. 비출까봐. 예.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되는 거다? 관련될 수가 없죠. 그게 또 무슨 말이, 그러면 앞에가 있어야 되는데, 뒤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이제 증선이가 삼성바이오한테 대해서 제재한 거 효력정지 됐잖아요. 네. 그죠? 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한 거 유지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이게 적법하지 않다, 아니다 판단은 아니지만 말이죠. 최소한, 지금 삼성바이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빼고 무조건 지금 이제 19건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막 몰아붙이면서 뭐 이제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전화 통화가 있느니 없느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정말 큰일이네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지금 말이죠. 원래 좌우의 날개를 네. 달아야 되는 거죠. 건전한 좌파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건전하지도 않은 수구 좌파, 종북 좌파가 지금 잡고 있으면서 우파 날개를 없앴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 날아가다가, 거죠. 그죠? 날아가다가 좌우의 날개를 있다면, 애매하면 자기네 좌파니까 좌측으로 가죠. 그럼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쪽 날개가 없으니 와장창 무너지게 돼 있어요. 큰일이네요. 망국적인 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망국적인 상황을 안다면 그걸 피하도록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하여튼 뭉치고 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삼성바이오 로직스. 정말 기업이 정말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던 사업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오너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던 사업인데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큰 또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어쨌건 좌파들이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끝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